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간을 꽉 붙들어 매고 싶어요. 네,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것도 싫고,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도 너무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상상을 하면서 살아요. 상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위치로 가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저도 실력을 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도 그냥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그 탤런트대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이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뭐를 먼저 보십니까? 옷차림, 외모, 말투. 이 세 가지 중에서 선생님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자신은 뭘 먼저 보는지. 저는 옷차림, 외모, 얼굴이 예쁘냐, 못생겼느냐, 피부가 어떠냐, 뭐냐, 근데 말투.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사람의 억양,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단어, 이걸 저는 많이, 제일 1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는 사람을 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 억양, 그죠? 그 사람의 품격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인성이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게 전화 통화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의 억양, 말투. 이거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끄집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선생님들을 보고자 하는지 궁금하고요. 자, 오늘은 6장 산티어의 가족 상담 및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수업 준비 다 되어 있죠. 5장에서 제가 선생님들 한 학기 과제를 냈습니다. 고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 및 치료를 정리하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선생님들, 그럼 어때요? 한번 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 중 보엔의 가족 치료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다면은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건강, 그 다음에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치료,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러니까 가족 간의 마음,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건강, 그 다음에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문제를 이 다세대 상담 이론은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가족 구성원 개인의 비난보다는 문제, 왜 얘가 이러는지, 왜 이런 행동을 나타내지? 그 비난보다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그죠? 이게 단순한 선행적 관계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순환론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혜는 뭐예요, 지금? 가족 구성원들의 성과 원인이자 결과로서 상호작용하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주요 개념은 뭐였어요? 이 보엔의 주요 개념에는 자기 분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보엔의 핵심인 자기 분화는 정신 내적인 정신 내적 정서, 그 다음에 대인관계 정서, 이런 관련된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화에는 정신 내적 수준 11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내적 수준, 그 다음에 대인 관계적 수준. 그래서 보행은 자기 분화 척도를 우리가 0에서 100으로 나눴을 때 117쪽에 가장 낮은 자기 분화 수준,
0에서 25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가장 낮은 자기분할부터 높은 자기분할수 네 단계로 나눠졌을 때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 둘, 맨 밑에서 두 번째, 보통 자기분할 수준에 저는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긴장이나 압력이 있을 때에도 저는 어떻게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그죠? 흔들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서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고 어, 불안해요, 저도. 불안한 상태에서도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때요? 역기능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물론 스트레스 받을 때 역기능적 반응은 뭐예요? 평상시 않던, 그러니까 뭐 좀 많이 다운이 된다거나 하는 역기능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내일을 위해서 저는 빨리 원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분할 수준에 저는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분할 그다음에 이제 삼각관계. 삼각관계는 뭐예요? 삼각관계는 두 명의 가족 구성원이 직접적인 대화로 그러니까 직접 두 명의 가족 직접적인 대화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어떻다? 제3의 가족 구성원을 제3의 한 명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삼각관계. 예를 들어서 둘이서 문제가 있는데 한 명을 끌어서 야 저기 말 전해. 아빠한테 가서 뭐뭐뭐 하라고 전해라. 해가지고 한 명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 현상은 자기분할 수준이 낮고 긴장이 심한 사람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탈삼각화. 탈삼각화는 이런 삼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요. 탈삼각화. 그래서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접근법이다. 따라서 이 탈삼각화는 118쪽에 있습니다. 탈삼각화는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니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접근법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 탈삼각화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아 분할을 촉진하고 또 각자의 의견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스스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탈삼각화입니다. 그러니까 탈삼각화는 어때요? 지금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을 위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생각하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다음에 핵가족의 정서 체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핵가족 정서 체계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연결 정도를 의미한다. 핵가족 정서 체제를 어쨌든 각 가족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연결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과 유사한 분화 수준의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분화 수준, 자신과 유사한 분화 수준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원가족과의 상호작용 방식과 정서적 분위기를 가지고 부부 생활에서 공유한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세계가 서로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핵가족의 정서 체계다. 그래서 부모의 분화 수준은 어때? 부모의 분화 수준은 핵가족의 정서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분화 수준이 분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화 수준이 낮은 부부, 그죠? 분화 수준이 낮은 119쪽에 있어요. 분화 수준이 낮은 부분은 어디다 해서 감정적으로 매융합된 정도가 높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나치게 서로 의존하는 의존성이 높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나 실망,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서로 너무 이렇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다? 두려움, 실망, 불안이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역기능적 관계형을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가족 투사 과정을 보겠습니다. 가족 투사 과정은 뭐예요, 지금? 핵가족 정서 체계에서의 낮은 분화 수준으로 인해서 야기된 정서적 불안정을 다루는 기제다. 따라서 이 가족 투사 과정은 부모의 가족 투사 미성숙한 분화 결핍이 어떻게 가족 자녀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 전달이 되는 게 가족 투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감정과 요구에 쉽게 영향을 받는 거죠. 자기 자신을 투사 대상으로 삼아서 부모의 감정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 투사가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 그대로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세대 전수 과정은 뭐야? 다세대 전수 과정은 원가족이 지니고 있는 두려움, 분화 수준, 관계적 특성 등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그러니까 한 사람 걸치는 게 아니라 그 원가족이 지니고 있던 두려움이나 분화 수준이나 이런 관계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한 세대에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게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세대에서도 나타난 정서적인 장애다. 그래서 정서적 문제는 개인의 영향을 뛰어넘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핵가족을 초월해서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문제 한번 봅시다. 정서적 단절 121쪽에 개인과 원가족과의 미분화와 관련된 정서적 긴장을 설명하는 게 그죠. 한 개인과 원가족과의 미분화 관련된 정서적 긴장이다. 따라서 심각한 정서적 분리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 연결을 유지해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정서 연결을 형성하지 않으려는 상황을 나타내고요. 주로 어떻다? 원가족 투사 과정에서 개입된 자녀에게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부모와 정서적 단절을 심하게 경험하는 자녀일수록 어때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정서적 단절을 심하게 경험하는 자녀일수록 자신의 문제를 누구한테 돌려요?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부모와 정서적 단절이 고립이 되어 있어요. 단절스. 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엄마 책임이야. 내가 이렇게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빠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그들이 형성하는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죠? 부모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 단절을 겪는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순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가족 내 형제 순위를 기반으로 한 자녀의 성격은 일관되게 발달한다고 보는 게 이제 출생 순위, 그죠? 장녀는 장녀끼리, 장남은 장남끼리. 그다음에 사회 정서적 과정이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의 정서적인 과정은 가족 내에 정서적인 과정에도 어떻게 되겠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에서 느끼는 불안,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사회 구성원들은 융합의 압력을 느끼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우리가 정서적 관계를 잘 융합이 돼야 돼요. 근데 사회 정서적 과정에 이게 잘 퇴행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기심이나 공격성, 회피성 등의 행동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혜의 가족 치료의 목표는 가족 치료의 목표는 어떻게 된다? 가족 구성원들의 자기 분화 수준을 높여서 그죠? 자기 분화 수준을 높인대요. 그럼으로써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죠. 그죠? 가족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독립성을 갖추고 또한 가족 내에서 구성 상호 존중, 자율성을 존중하고 감정적인 연결,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자, 여기 빨간 줄로 밑줄 그어주세요.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다? 가족 구성에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목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만 밑줄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아연의 가족 치료의 목표는 뭐다? 자기 분화 수준을 높인다. 그럼으로써 가족 체계의 변화를 시키는 것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높인다, 발전시킨다. 따라서 가족 상호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감정적인 연결과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인간과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보현의 가족 치료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치료, 보현의 가족 치료의 목표는 뭐라고요? 자기 분화 수준을 높여서 가족 체계의 변화를 가져함으로써 자율성, 상호 존중해서 건강한 가족 관계를 갖는 게 이게 보현의 가족 치료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담 과정 및 치료 기법에서는 가족 평가가 있었고요. 개인 심리 치료, 가족 심리 치료. 그다음 이제 치료 기법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계도. 그죠? 3대에 걸쳐서 가족 구성원들의 정보와 관계를 살펴보는 시각적으로 그죠? 이렇게 원가족 통해서 복잡한 가족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대에 걸친 우리가 가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계도는 가족 시스템의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도 우리가 이제 뭐 색상을 나고 뭐 막 꼬불꼬불 하면은 뭐 갈등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삼각관계 뭐 코칭도 있었어요. 코칭. 그죠? 치료자는 코칭의 목적은 뭐였어요? 131쪽에 있습니다. 코칭의 목적은 개인의 자기애를 증진시키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요 가족 구성원들보다 기능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해서 트리아드 현상, 그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지속되는 상태. 이게 트리아드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트리아드 현상의 내담자가 빠지지 않고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이해하고 개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개인 또는 부부 내담자의 자신의 가족 원활하게 방법을 그저 상호 존중하고 원활한 가족 관계를 위한 방법을 배우도록 좋아하는 게 코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 표현하기, I position,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한번 5장을 쭉 봤고요. 그래서 이제 6장에는 사티어의 이제 경험, 그죠? 경험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 그래서 이제 사티어, 다세대 경험적 가족 상담 및 치료. 그래서 인생은 예정된 것이 아니다. 인생은 뭐래냐? 그냥 인생이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사티어의 다세대 경험적 가족 상담 및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티어는 미국의 작가고요. 심리치료사, 의사소통 전문가다. 48년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1951년도에 가족치료소에서 가족치료를 시작했대요. 55년도에 정신분열증 상담 과정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졌고, 그다음 1988년에 이제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녀의 동료와 제자들은 사티어의 이론과 활동을 발전시켜서 사티어 모델을 체계적 단기 경험 치료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요 136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 그죠? 경험적 가족 치료는 이론적 접근보다는 어떻대? 이론적 접근보다는 가족 경험, 그죠?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경험한 것에 사티어의 경험 치료는 어떻다? 이론적 접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각자
직접 경험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안점을 둔 가족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정에서 상담 과정에서 미해결 과제를 직접 경험하고 현재의 상황을 감지하고 적절한 개입 방법을 사용해내서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게 이 경험적 가족 치료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접근법은 뭐래요, 지금? 이 접근법은, 가족 치료의 접근법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그죠? 가족 구성원 관계, 역할, 의사소통 패턴을, 그러니까 이 말할 때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가족 간에 있어서 의사소통 패턴 등을 이해하고 변화시킴으로써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발판을 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가족 치료는, 어떠다 경험적 가족 치료는 가족 시스템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관계가 어떤지, 그 관계의 동적인 특성을 중요시한다. 그죠? 이 동적인 특성은 뭐예요? 그들의 상호 관계에서 움직임, 행동, 이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시스템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행동의 특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 움직임과 그 패턴을 관찰하고 가족 시스템에 있어서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와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그 다음에 상호작 의사소통의 패턴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는 직접 경험한 거에 대해서. 그죠?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경험한 거에서만 우리가 주안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특유한 갈등, 그 다음에 행동 양식에 부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자, 노력해요. 가족의 성장을 돕는다. 그래서 가정에서 상담사와, 그죠? 상담사와 가족 구성원 간의 경험과 상황을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담자는 어때요? 지금 실질적이다. 130쪽에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이게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만남을 우선시하며 내담자의 경험을 중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담자는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인간적인 만남, 라포가 우선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내담자와 우리가 이런 상담을 할 때는 그냥 상담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인간적인 만남, 그죠? 이 라포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인간적인 만남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담자가 경험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어떻다?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만남을 우선시하며 내담자의 경험을 중요시한다. 그럼 지금 선생님들이 상담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상담자가 되고 지금 선생님들 앞에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미해결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돼? 미해결 과제를 어떻게 되겠어? 해결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또 직접 경험하고 현재는 어떤지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개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담자의 성장과 우리가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우리가 상담자가 잘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에 종자 모델이 나와요. 종자 모델, 시드 모델. 그래서 사티어는 인간 때부터 성장하고자 하는 생명력, 생명력, 그 다음에 잠재력, 그죠? 누구나 공적,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뭐라 해서 인간 태어날부터 성장하자, 성공하고자 하는 누구나 마음에 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강한 생명력과 내 안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는 이러한 관점의 핵심 이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종자 모델로 시드. 그죠? 우리가 뭐든지 나무가 자라려면 어때요? 우리가 씨앗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씨앗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하나 키워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성장하고 성공하고자 발전하고 싶어하는 생명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심 이론을 뭐라고 그러다? 종자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을 마치 나무의 씨앗처럼 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고난 가능성, 고유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환경과 정서적, 그죠? 이게 적절한 환경, 정서적 지지, 건강한 상호작용이 주어졌을 때 그 가능성이 발현된다는 것이죠. 참, 이게 뭔가 이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대. 우리 선생님들마다 나름대로의 그 잠재력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묻히느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서 이걸 활용하느냐,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선생님, 그죠? 우리가 해야 될,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 본성이 있어요. 그죠? 누구나 성공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에는 적절한 환경.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리고 어떠한 부모님들이 정서적인 지지를 가지고 성장했느냐, 그리고 건강한 가족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주어졌느냐가 이 그 사람의 강한 생명력과 잠재력을 어 뜨겁다. 그 가능성이 발현된다.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본성은 어떻게 된다? 이 본성이 보다 나은 적절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저 이 본성을 끌어올리려면은 적절한 환경, 정서적 지지, 그 다음에 건강한 상호작용. 건강한 상호작용은 뭐예요? 지금 가족과는 상호작용이죠. 가족과는 원초적인 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 치료자는 가족을 변화시켜야 할 문제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저는 이 선생님들,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야, 문장 하나 참 중요한 말이다라는 걸 저는 생각하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집단, 가족을 변화시켜야 할 문제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집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 일시적으로 얽히거나 정체 상태로 본다. 그래서 이거 뭐야 지금 치료 목적은 고장난 가족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치료의 목적은 고장난 가족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간, 내적 자원, 내 안, 그 발휘할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을 발휘할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을 잘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죠? 치료의 목적은 고장난 가족을 고치는 게 고장난 가족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면서 이 씨앗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죠? 이미 가지고 태어난 그 씨앗을 잘 발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의사소통이 단절된 가족을 치료하는 경우, 사티어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감정 표현이 억제되거나, 각자의 감정 표현이 억제되거나, 왜곡된 배경을 탐색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지금 각자의 감정을 솔직하고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떻게 외국된 맥을 탐색해 각자 가족 구성원들 각각 탐색을 해서 어떻게 된다?
각자의 감정을 솔직하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 솔직하고도 되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법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그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대화를 회복시키는. 이왕이면 마음에도요,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선생님들?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옷차림과 그 다음에 외모와 말투, 어디에, 말씨, 그죠? 말투, 말씨, 거기 어디에 주안점을 두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씨, 말투,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말투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대화를 회복한다. 그래서 이건 마치 씨앗에 햇빛이나 어때 이 씨앗을 잘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물도 주고요, 햇빛도 주고요. 또 우리가 그 씨앗에다가 이런 화분에 사랑해, 그러니까 이 화분을 두 개를 놓고 늘 사랑해, 사랑해 하는 그 화분에, 화초는 너무나 잘 자란대요. 근데, 뭐지? 화초는 잘 자라나요? 이게 실험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 자라고, 잘 자라고, 잘 자라고, 음, 그럼 제가 며칠 잠이 안 와서 새벽에 TV를 보는데, 아마 그 어디 식당이었어요. 화초를 이 주인이 항상 그 앞에서 깻잎도 따고 그 깻잎을 따서 식당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더라고요. 식당 바로 앞에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항상 이 식물들한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잘 열매가 열린대.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씨앗에 햇빛이나 물, 좋은 토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서적인 영양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이 씨앗을 잘 자라게 발화할 수 있게끔 환경이나 물이나 이렇게 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인격체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런 정서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어떻게 써? 이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평온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어때요? 그래서 입시. 그래서 공부, 공부, 공부.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게 지탱이 안 돼요. 공부에 매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애가 그때부터는 원초적인 본능. 이게 정서적인 지지가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게 추구가 필요하는데 이게 잘 정서적인 지지가 다 있는 탈출구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닌 아이들은 이게 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환경은 이 정서적인 지지 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장 모델, 시각.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이거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하게, 저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처럼 잘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서적 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환경, 그죠? 정서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 모델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치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 양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치료자는 어떻다? 치료자는 씨앗을 지지하는 정원사처럼 각 구성원이 고유한 자아로, 그죠? 클라이언트, 그죠? 그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고유한 내 자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내 건강한 교류를 촉진하고 또 변화와 성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세요. 너무 멋있는 말들이 진짜 여기서 막 그냥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 읽어보면서 제가 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저는 제 아들한테 딸은 그래도 제 눈높이에 키웠지만 이 제 아들은 제 눈높이에 좀 많이 어긋나 있어요. 예. 알았더라면, 참 들었더라면, 그죠? 좀 더, 아이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게 키웠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